인터뷰 말미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특별히 질문할 거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웬만하면 그러지 마시고 뭐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회사에 물어봐야 할 질문에는 뭐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닷TV의 장프로입니다. 최근 벼룩시장 구인구직 센터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직장인 5명 중 3명은 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직하고 보니 전 직장이 괜찮은 편이어서 라고 가장 많은 사람이 답변을 했고요. 이어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가 더 잘 맞았었다 라거나 이직한 회사도 별 다를 것이 없어서, 혹은 전 직장을 충동적으로 퇴사한 것 같아서, 혹은 현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등의 이유로 전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 옮긴 직장에 대해 후회를 하는 사람이 60%나 된다는 것은 이직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활동인 것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직을 하고 완전 용됐다라고 할 만큼 정말 잘된 케이스도 있지만, 잘 다니던 직장 괜히 옮겼다가 인생이 완전히 꼬이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올렸다가 딱 24시간 만에 내리고 다시 올리지 않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잘 다니던 외국계 회사에서 조금 더 큰 외국계로 옮겼다가 완전 만신창이가 된 어떤 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인터뷰하고 한두 달 후 옮겼더니 그 사이 조직이 와해되어 있고 이상한 사람이 조직의 장으로 와 있는 데다가 입사하자마자 퇴사 압박을 받았던 경우였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아 강제 퇴직을 피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노무사를 선임해 법정 소송을 준비했던 내용을 담은 영상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가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렸는데 완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 당사자분이 조금 곤란할 수가 있어서 영상을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야 할 만큼 심각한 경우는 예외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직한 걸 후회하게 하는 이직 실패 케이스는 자주 보게 됩니다. 회사 때문에 입사했다가 성질 더러운 상사 때문에 퇴사한다는 말도 있듯이, 후보자를 설득할 때 사용되는 사탕 발림 멘트는 정량화 성문화되어 있지만 막상 드러나지 않는 암울한 팩트들은 전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집을 팔 때 우풍이 세서 겨울에 춥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가격을 흥정하는 사람은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보 불균형 시장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인구직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제 회사를 다니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추천도 받아서 입사하는 경우가 회사로 보나 후보자로 보나 가장 신뢰할 만하고 정착률도 높은 입사 방법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재직자가 이상한 사람을 미리 걸러줘서 고맙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숨은 암초들을 미리 다 파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실제 통계로도 재직자 추천에 의한 입사 루트가 입사율이나 정착률, 만족도 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리퍼럴 피라고 해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까지를 주면서 재직자들에게 지인 추천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이직자들이 재직 중인 지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내부 사정을 상세히 알고 이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인을 총동원하고 신문 기사를 검색해도 상세한 내막은 알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사용 가능한 방법이 바로 인터뷰 말미에 회사 사정에 대해 물어보는 것입니다. 회사에 문제 있냐고 물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왜 뽑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회사가 후보자에게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단 하나를 꼽아라면 그건 왜 옮기는지, 이직 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뽑을 만한 자질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우리 회사 들어올 만한 사람이냐, 들어와서 붙어 있을 사람이냐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왜 옮기려고 하냐 라는 질문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회사에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도 왜 뽑냐라는 질문입니다. 공석이 생겨서 뽑는다고 하면 왜 공석이 생겼는지, 내가 들어가서 하게 될 업무를 하는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는지, 우리 팀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라이 상사 등살에 직원 몇 명이 나가버리고 남아있던 한 명도 과도한 업무로 퇴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일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시켜 줄 수는 없지만 답변을 듣는 과정에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조직이구나 아니면 계속 성장하는 조직이구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이 입사 여부를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에 회사에 질문할 것 있으면 해보세요 했을 때 네,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인터뷰어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게 없을까? 그럴 리가 없는데 머리가 지금 멍해서 아무 생각이 안 나나 보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격상 적극성이 떨어지는군, 혹은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지 않군, 혹은 최악의 경우 머리가 약간 나쁜 사람인 것 같군 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 기회가 주어졌다면 왜 뽑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앞에서 나왔다고 하면 다른 질문이라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맡게 될 역할 이런 질문 괜찮고요. 칼퇴근합니까? 복지 제도 뭐가 있나요? 이런 거는 초반 인터뷰 때는 물어보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젝트 실적 때문에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오늘 점심 메뉴가 뭔지 물어보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팅 닷 TV의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